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한 게 제 기억에 근년에 들어와서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GDP가 1000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가면 뒷방에 앉아갖고 고스톱 치고 이랬죠. 겨울 되면 더구나 할 일 없고 여름에나 농사 짓고 겨울에는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그런 세월로 우리나라가 오다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겨울에는 겨울대로 양장, 우에 치고 또 뭐 할 일 없으면 농사 못 지면 뭐 도로라도 닦고 뭐 지붕 개량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을 열심히 했고, 또 그때 슬로건은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사실은 아까 공부에 비교하면 꼭 맞는 전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데 그나마 중간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것마저도 안 하면 그냥 나락에 빠지는 건데,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데 잘 사는 거의 기준이 다른 거지. 잘 사는 거의 기준이 한 뭐 80점 맞는 거를 공부 잘했다고 그럴 거냐, 100점 맞는 거를 잘했다고 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말로는 다 잘했다지만 잘 살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7,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거야, 열심히 하면. 그나마도 안 하면 50밖에 안 하고 낙제할 건데 낙제는 안 한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게 지금까지 그래도 이나마 온 거예요. 27,000불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못해서 10년째부터 갖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그래도 온 게 참 우리나라 보면 기적이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거 영화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기적적인 그 세월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 예를 들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기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던지는 퀘스천은 뭐냐면, 그때 40년 전에 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의 일, 40년이 지난 지금의 일이 같은 거냐 하는 퀘스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GDP가 1000불이던 시대에 하는 일하는 방식하고 지금 3만 불에서 4만 불 이렇게 3만 불 이상 넘어가자고 지금 하는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일의 방식이, 내용이 같아야 되냐, 열심히 하면 되냐. 아까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80점 맞았으면 됐는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방법은 80점은 맞을 수 있지만 100점은 못 맞는다.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맞겠냐.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나고. 저는 애들, 제가 아까 교육을 전공했다 그랬지만 애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애들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애들이 인터넷 가면 더 빨리 알아요. 선생님이 아무리 자기가 뭐 해봐라 인터넷으로 서핑하는 능력으로 치면 어린애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선생이 가르칠 게 없어. 선생이 하는 역할이 바뀐 거야, 이미. 선생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도 바뀐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일의 내용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바뀌었는데 일터는 똑같은데,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공무원들의 환경, 여러분들 여기 한 30년 일하신 분들도 계시죠? 30년 전에 우리 사무실의 모양하고 지금의 모양이 어때요? 조금 달라졌네? 많이 달라졌네? 어떻게 됐어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가, 바람직한 일터가 모습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그 일터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방이 어떻게 생겼냐 뭐 이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문화적인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문화적인 거. 일을 지금 예를 들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와 그런 환경과 IT와 이런 게 뭔지 고민하면서 일터가 뭐냐. 두 번째 제가 던지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또 그 사이에 가정은 또 뭐냐.
가정 요새 뭐 출산 문제, 육아 문제 뭐 굉장히 난리인데 국가적인 이슈인데 어떤 미래학자는 이대로 가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라는 거예요. 토마스 프레이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두 개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인구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노년만 자꾸 늘어나고 그게 우리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 계산에 의하면 2300년인가 가면 한국 인구는 이 추세대로 만약 간다면 인구가 제로다.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물론 통일이에요.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가 좀 위기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제 또래는 가정이 뭐예요? 남녀가 유별했죠. 그죠? 남자 여자 같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여자가 일하는 분들은 대개 10% 미만 10%도 안 되는 사람이 일했고 지금은 어때요? 80% 뭐 70%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잖아요. 우리 때는 남자 지금은 청년 취업이 안 돼서 그런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취업하면 이러나 저러나 남자 혼자 버는 거 갖고 먹고 살았잖아. 넌 남자 혼자 갖고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야. 혼자도 벌어갖고도 안 되고 혼자 벌어갖고 택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정부를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야? 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다 흩어놓으면 알아서 다 갈 것이다. 우리 때는 다 갔어요. 제 또래는 다 창원에 공장 만들고 구미에 공장 만들고 해서 명령 팍 내버리면 식구 다 싸들고 갔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코노미컬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뭐가 달라져야 되지. 왜? 우리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죠. 꼭 심지어는 아버지가 애한테 대해서 신경 안 써야지 학교를 잘 간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부인데 근데 지금은 둘이 다 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 집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지금 시집가고 내일 모레면 애를 낳는다는데 우리 마누라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애는 직장 간다는데 이거 피똥이 나오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굉장히 그 가족의 고민이야 이게. 지금 옛날 마냥 남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리고 혼자서 알아서 이거 키우고 하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게 가정이 진짜 그 가정만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국가의 문제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게 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진짜 짜증나는 그래프예요. 제가 그려놓고도 진짜 짜증나요. 여러분들 어저께 텔레비에 노사 뭐 이렇게 협약했다고 해서 막 나왔는데 거기에 근로시간을 낮춘다 이런 게 나왔죠? 근로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시간에 낮춰지는지 아세요? 관심 없으세요? 우리 일주일에 40시간이 기본 시간이고 거기에 플러스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고 그게 연장 근로고 그 다음에 휴일 근로가 또 뭐 20몇 시간 있어. 휴일날 나왔거든요. 그 근로자들은 공장의 근로자들은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일을 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평균 근로 시간이 2,160시간이에요. 여기 있는 2,160시간. 아까 공부 못하면서 공부 오래 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독일하고 네덜란드 같은 북부라파 있는 나라들은 1,400시간을 일 안 해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1.5배 더 일해. 그럼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공부하고 똑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독일은 저렇게 일을 해도 GDP가 4만 불이 넘잖아요. 우리는 2160시간, OECD 평균이 1770시간이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개 그 언저리에서 일해요. 우리나라도 법으로 지금 정한 게 1800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정한 거야. 지금 어제도 뭐 여러 가지 회의에서도 얘기되고 그랬지만 그 가정이 뭐냐면 청년 실업이 문제니까 1800시간을 기준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오버타임을 못 시키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오버타임 주기 싫으면 사람을 더 뽑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워크포스만큼을 채우려면 사람을 더 뽑지 않겠냐 하는 이제 가정을 하는데 저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이 책상에 앉아서 계산한 대로 안 돌아갈 거다. 이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람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저 유럽에 있는 애들 마냥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 남는 시간만큼을 뭐 워크포스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있지만 우선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애도 키우고 애도 낳고 뭐 이걸 해야 되지 이걸 다 못할 정도로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버타임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긴 가정이 있죠. 오버타임을 하면 뭐가 늘어나? 생산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생산을 늘렸으니까 돈을 더 준다는 거죠. 생산이 더 늘어난다고 가정해서 준 건데 문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월급 더 주고 야근 수당 주고 다 줘도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 태극기 그려놓은 그 국기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별로 생산성이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해도 생산성이 반밖에 안 되니까 아까 그런 계산이 나오죠. 독일보다 일을 1.5배 일하는데 GDP가 반 근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시간당 생산성이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은 딱 맞죠. 문제죠. 이제 퀘천이야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이제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자, 경쟁력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이 2007년에 11등이었어요. 그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11등. 근데 작년에 몇 등이냐면 26등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경쟁력이 얼마 전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경쟁력이 해마다 떨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 그게 되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2007년도 언저리의 신문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금방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막 난리 쳤었어요. 근데 지금 26위까지 떨어졌어요. 국가 경쟁력이. 그래? 재미있는 거는 어느 저 언론에 이렇게 있는 걸 남을 봤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까만 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의 경쟁력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면 경제를 중요시하는 예를 들면 우파 정부에서 더 성적이 나쁘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렸어요. 이 빨간 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가 경쟁력이다. 그 경쟁력이 쪼그라들었죠, 약간. 이제 그 해석을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썼어요. 어떤 친구라도. 근데 저는 저걸 넣은 게 뭐냐면 10년 동안의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그 경쟁력이 정치적인 것 때문에 떨어졌냐? 아니라는 거야. 10년 동안에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파라다임을 산업화 시대의 파라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일하는 방식이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간당 돈을 더 쳐서 주는 거는 산업화의 파라다임이에요. 시간을 오래 일하면 생산이 늘어난다는 파라다임은 산업화 시대의 파라다임이에요. 그 파라다임의 노동규칙이라든가 사회규칙이라든가 모든 게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산업화 파라다임에서 지식정보화 파라다임 이제는 미래학자들은 꿈의 사회라고 그래. 꿈의 드림 소사이티. 나리지 베이스의 인포메이션 소사이티가 아니고 이제는 드림 소사이티다. 드림 소사이티에서 필요한 건 뭐야? 감성, 디자인 뭐 이런 게 필요한 시대로 바뀐 거야. 이제 이게 순간적인 이런 능력 뭐 작곡 하나 하면은 뭐 3분 5분이면 작곡 하나 해서 돈 5천만 원씩 받고 하는 세대로 바뀐 거야. 제가 KK 사장할 때 광고 음악에 쓰는 거를 악동 뮤지션이라는 조그만 애들 거를 했는데 걔들 찍찍찍 하면 음악 하나 하면은 5천만 원. 걔들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도 안 했었고 지네 부모 공부도 안 시켰어. 네 마음대로 놀아. 음악이나 하고 놀아라. 걔들은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어. 행복해 그러고. 우리가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시는데 행복지수도 지금 이게 국민행복정부라고 출발을 했는데 행복지수도 유엔에서 발표한 거로 지금 6개 단위 떨어졌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성적표예요.
일하는 시간은 열심히 오래 하고 경쟁력은 없고 국가 경제가 점점 떨어지고 현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떨어지는 추세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어린애 행복지수는 완전히 절봉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가서 되겠냐는 게 우리가 지금 우선 자각하고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세상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우리한테 주어진 리소스, 예를 들면 리소스, 기본적인 리소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잖아요. 리소스. 기본 리소스가 있어요. 그 기본 리소스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야. 생산의 3요소. 뭔가 아웃풋을 내려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배웠어요? 노동, 자본, 토지. 이 3가지가 생산의 3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3가지를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3가지를 다 잘못 쓰고 있다는 거야, 결론은. 근데 보면 이 3가지를 어떻게 잘못 쓰냐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관찰하고 물론 KT에도 DNA가 공공의 DNA를 갖고 있는 회사니까 제가 3년 반 동안 이거를 닥달거리면서 이게 관찰하고 또 뭐 공공 부분도 제가 많이 다니면서 봤던 거로는 우선은 첫째는 하긴 해. 아까 2600시간이나 한다고 2160시간 아마 공공은 더 할지도 몰라. 그런데 서양 애들 같으면 죽어도 안 할 것 같은 거를 하는 게 너무 많아. 서양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일이 아닌 거를 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쓸데없는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그게 관료적인 이유로 뭐 형식으로 체면 보고 뭐 뷰로크라시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의 시간도 길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회의 같지도 않은 회의. 회의라는 건 뭐예요? 회의라는 건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고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회의는 그게 아니고 통과시켜주기 위한 회의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면 노동이 N 곱하기 T예요. 사람 머릿수 곱하기 T 시간인데 하나는 T를 잘 못 쓰고 하나는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간 거하고 비슷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면 어떻게? 윗분들 회의 어렌지 해주려면 전화를 크로스로 10명을 회의한다 그러면 서로 시간을 전화로 체크하고 와야 되죠. 양놈들은 그거 안 해. 양놈들은 아웃룩이라는 거에 보면은 아웃룩에 오피스라고 하는 기능에 거기에 상대방의 시간이 가장 내가 필요로 한 상대방 9명의 빈 시간이 제일 언제가 많다. 그거 쭉 붙어서 찍으면은 내가 인바이트 하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름이 오피스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 쓰고 있어요. 돈은 다 냈어요. 우리나라 오피스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다 냈지만 오피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오피스에서 필요한 기능을 다 갖고 있어. 거기에 그 기능을 안 쓴다 말이야. 오피스의 기능을 안 쓴다. 그러니까 뭐야, 무기가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헤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거죠.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길을 몰라서 오래 걸리고도 결국은 시험 틀려. 그 꼴이야 지금.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예요. 토지.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사무실이죠. 제가 칼럼도 쓰고 계속 하는 게 왜 공간을 이따로 쓰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나 무슨 측면으로 봐도 공간을 굉장히 잘못 쓰고 있다. 아까 제가 시흥시라는 거 내일 모레 가서 그 작업을 했는데 또 아까 얘기한 농어촌공사도 내일 가서 보시면 그 특징이 보실 거고 농어촌공사에 이제 경기본부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강의실이니까 그렇지만 첫째는 제가 관공서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왜 과별로 나눠져 있죠? 여기도 보니까 다 과별로 나눠져 있더라. 여기도 과장의 나와바리를 위해서 그러나? 과장 정도 되면 내 이거를 딱 영역을 이렇게 지켜야 돼. 이게 뭐 김두한파, 뭐 이화수파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동대문 뭐 이 종로바다 이거 딱 내 거 하나씩 잡고 있어야 돼. 전문성이요. 전문성이야? 아이, 마세요. 자, 그거를 지금 시흥시 같은 데는 국 단위로 살자. 과 단위로 아니고
국 단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복도를 다 깠어요. 이 벽돌을 다 까기로 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깠어요. 이거 벽돌을. 그 복도도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국장 한 사람 밑에 쫙 해서 오픈이야. 예? 전문성이 과외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외 전문성, 문화관광국이 문화관광 전문이면 되지. 문화관광국에서 무슨 행사, 뭐 축제,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산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아까 그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그래. 그렇게 하니까 저 시가 저렇게 하니까 그건 조그만 국이에요. 제일 조그만 국을 하나를 그렇게 텄는데 뭐가 생기냐면 40평이 프리 스페이스가 생겼어요. 첫째. 두 번째, 그러면서 회의실이 굉장히 많아졌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왜 관공서 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회의할 장소가 없냐. 높은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고 얘기하고 밑에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냐. 옥상 가야지 얘기하고. 여러분들 미생 드라마 봤잖아요. 쫄다구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 가야 되고 복사실 가야 되고 뭐 바깥에 나가야지 할 얘기했고,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들은 소파 넓은 데 앉아갖고 얘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무실 공공기관 가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 방 큰 거 하나, 밑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거 박닥거리는 이거 닭장 같은 사무실, 그 다음에 어디 강당 하나, 그 세 가지밖에 없어. 그죠? 그게 지금 우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내가 40년 전에는 그것만 있어도 됐어요. 지금 전문성, 진짜 내 거, 담당, 공고 담당, 기한하고 내가 담당이 내가 알아서 하고, 그 담당이라는 제도가 빌어먹을 제도예요. 그 전문성. 왜? 그 사람이 능력이 국가를 위해서 그 담당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 담당 혼자서 그걸 담당하기가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 이 세상에. 근데 담당이라고 지 혼자 그걸 복가 앉아있는 거야. 이게 음식 맛이 개떡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좀 배우고 뭐 이렇게 좀 레시피도 좀 가져오고 뭐 이러면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담당이라는 이유로 자기 혼자 그냥 국 끓이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전문성이야. 지금 아까 얘기하신, 죄송하지만 동의 안 하세요? 빨리 동의하세요. 그래서 토지를 잘못 쓰고 있다. 세 번째는 돈이야. 돈을 잘못 쓰고 있다. 돈을 가치로 쓰냐? 왜? 우리가 프랙티스를 가만히 보면요, 개인이 쓰는 거하고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돈 쓰는 게 달라요.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에 의해서 뭐 쓰고 이런 게 있죠. 제가 그래서 조달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일 뿐인 게 아니다는 거야. 조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조달에 의해서 국가의 철학이 형성되는 거야. 국가가 경쟁사회로 갈 건지, 예를 들면 창의적인 걸 촉진할 건지, 그런 거가 다 국가의 조달 시스템에 들어있는 거야. 공정이라는 걸 위해서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싼 거, 우리는 20% 주고 성능이 200%면 개인은 어떤 거 살까요? 20% 더 주고 성능이 200%면 당연히 그거 사지, 개인은. 근데 국가는 어떻게 해요? 제일 싼 거 100인 거 사야지. 100이고 100. 가격이고 100이고 성능이 100이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동된 평가 제도를 만들긴 하지만 기본 철학은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하다고 그래서 가격이 싼 거. 또 어떤 거래요? 지금 살 때는 쌌는데 유지보수 비용은 거기에 입찰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싼 걸 샀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 개인은 그따위 짓거리 하나지. 제가 아까 경기도 농어촌공사 경기도 본부를 하는데 건물이 날 거라 건지 리노베이션 하면서 공조시설을 바꿨어요. 낡은 20몇 년 된 공조시설을 바꿨더니 어떻게 되냐면, 공조시설을 바꾸는데 2억 몇천이 들어갔어요. 에어컨 달고 뭐 이렇게 하니까 2억 몇천 들어갔는데, 대신 재밌는 건 지하에 있던 공조시설이 면적이 팍 줄어들었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 그렇게 땅이 생겼어. 그러니까 공조시설을 새로운 걸로 했을 뿐만 아니라 땅이 몇십 평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체련 단련장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은 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게 밸류죠, 밸류. 그러니까 민간에서 쓸 때는 ROI, 내가 쓴 거에 대한 리턴. 물론 공공은 공공적인 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괜찮아요. 확실한 공공이 경제적인 리턴뿐만 아니라 공공의 밸류를 리턴으로 한다면 좋아. 근데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거를
일반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만약에 ROI라고 해갖고 뭐 기획서 써갖고 뭐 투자를 시켰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럼 잘리지. 뭐가지 날아가지. 근데 공공은 어때? 그거 해놓고 자리 바꾸고 가면 고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잘 못 쓰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은 여기 창의, 소통, 협업, 융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 여기 뭐 협업 행정과도 만들고 뭐 대통령부터 협업해라 뭐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세 가지 리소스를 제대로 써야 되고 우선은 그 위에 그럴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좀 더 다르게 융합, 협업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 전문적인 거, 담당인 거하고 반대 개념이 융합이에요. 협업이에요. 왜? 제가 대학교 가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한 명의 수저가 나는 이건희 회장이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의 수제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한 명이 해서 뭐 몇십 명을 몇만 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런데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 명의 수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설사 80점짜리가 모여갖고 여러 명이 머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그런 제도를 가진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그걸 깨달아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죄송하지만 시험 잘 보고 고시 패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능력이 개인이 난 능력보다는 그거보다는 설사 친구 중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똑똑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남의 거를 내 거 마냥 잘 땡겨 쓰는 사람 있잖아. 머리도 마찬가지지. 왜 옆방하고 터야 되냐면 내가 좀 모자르면 옆방에 가서 형님 그러고 물어봐. 지 혼자 끙끙거리고 지 이거 다 아까도 전북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서서 그걸 하면 상대방이 오해한다. 이거 네 일도 아닌데 왜 내가 나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딱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 갖고 옆집에 숟갈이 몇 개인지 알고 직장에서도 그래서 누가 뭐가 탤런트니까 지금 우리가 먹거리 먹는 집에 가면 별표 몇 개 있는 것 마냥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 안에도 그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별표가 있어. 요 사람은 탤런트가 요거는 재무 쪽에 탤런트 3개. 사람들이 서로 매기는 거야. 음식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너는 사람을 찍을 때는 그거를 딱 보면은 따다다닥 해서 잠깐 와봐. 잠깐 빌려서 뭐가 이게 팀을 만드는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남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답답한 협업이라고 협업과도 만들어놨는데 좀 죄송하지만 협업과라는데도 나는 협업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도 제가 사실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하지만 협업, 협의, 협조, 창조 어떻게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서 회의하면은 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말의 반대가 협업인 거예요. 기한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조금 능력이 부족한 친구가 지가 담당이라고 해서 우선 안을 일으킨다는 거야. 안을 일으켜. 그럼 안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죠? 위로 쭉 가면서 조 터지죠. 위로 가면서 조 터지는 이유는 뭐야? 위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안다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경험이 더 많고 좀 더 안다는 가정하에 위로 가면서 딱딱딱 고치는 거잖아. 근데 고치는 놈이 제대로라도 고쳐주면 좋은데 목포로 갈 놈을 갖다가 저 전주로 가라고 했다가 그 위로 가면 또 부산으로 가라고 했다 왔다 갔다 밑에 기한한 사람은 돌아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엉뚱한 데 가버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을 할 게 아니라 합안을 만들으라는 거야. 처음부터 같이 앉아서 상하 좌우가 같이 앉아서 처음부터 안을 같이 합안을 만들으라는 게 협업이에요. 상대방이 만들었는데 안을 만들었고 근데 이 정도 하면 되겠냐? 이러면 된 것 같아 이러지.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이러겠어요?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long way to go. 서양 애들은 만약에 우리 회사 돈을 왜 이렇게 쓰냐 너 그러고 싸운단 말이야. 우리 제한되어 있는 이 회사는 왜 그렇게
어떻게 쓰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를 서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R을 해라. 애플이 처음에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 고쳤어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주변에서 들으면서 많이 관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관찰한 거 하거나 들은 거로는 협업이라는 걸 처음 동원한 게 애플이 나온 다음에 갤럭시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지만 공문사회하고 비슷했어요. 사일로. 네? 왜? 조직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전화기 만드는데 통신사별로 조직이 있었어요. 고객이 통신사니까 SK텔레콤 담당, 거기는 그럼 기한, 생산 뭐 다 있어. 여기 판매 뭐 이게 조직이 다 이렇게 빨래줄 조직으로 돼 있어서 버라이전 담당 뭐 이렇게 다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게 전부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갤럭시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제가 들었냐면 그렇게 아니고 이게 서양 애들 방법이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기한을 해서 그 기획과장이 기한을 해갖고 이렇게 올려서 어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위아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고 유럽 담당, 미국 담당, 한국 담당이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들어와서 토의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타겟 모델 이런 기능을 가진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그거를 만들고 나서 다시 검증도 다시 하고 안 돼서 몇 번을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처음에 갤럭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협업하는 모델로 바꿨다는 거예요. 즉 최근에 문화적인 변화를 굉장히 삼성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읽은 칼럼으로는 프랑스의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꼬집어서 중앙일보에다 칼럼을 썼는데 삼성이 만약에 망하면 문화 때문에 망할 거다 이랬어요. 하이라키컬한 문화, 수직적인 문화, 그렇게 개방되지 않은 사일로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집단지성이라는 거를 활용하기 시작해서 시스템을 썼어요. 그래서 사장단 회의에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혁신의 주체가 문화고 문화를 뒷받침하는 게 IT고 IT가 아직도 우리는 뭐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그게 IT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IT는 문화를 바꾸는 게 IT예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장이 10만 명한테 던진 거야. 야, 우리 회사가 바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막 7만 명이 답을 했대요. 시스템으로. 7만 명이 답을 해서 그 중에 1000개를 아이디어로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1000개를. 우리가 실행해야 될 과제를 1000개를 픽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재용 저기 부회장인가? 그 양반이 두 가지를 없앴잖아요. 첫째, 의전이라는 걸 없앴어요. 삼성은 원래 하이라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군대보다 심해요. 삼성은. 그래서 의전은 일은 잘못해도 괜찮은데 의전을 실패하면 죽는다는 게 그 회사의 격언이에요. 의전에 실패하면 그거는 이제 볼 것도 없다. 그냥 간다 그냥. 근데 의전이라는 걸 없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어디 가도 그냥 지 혼자 끌고 가는 거지. 그게 서양 애들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이렇게 협업, 소통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패밀리 케어예요. 가정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가정이 이건 니네 집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야 될 건지 조직이 우리 조직원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같이 끌어안아줘야 될 건지. 왜? 지금 애를 낳아도 휴가 가기가 지금 어렵다는 게 저 엊그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없어. 아무리 나이 많은 직급이 높은 남자도 나 애 좀 픽업해다 놓고 어깨 보고 다 일하단 말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 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애가 학교 가는데 와이프가 바쁘면 신랑이 지가 가서 운전해갖고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애를 픽업해서 집에 갖다 놓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연결시켜주고 올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패밀리 케어를 또 패밀리를 가정이라는 거를 우리 일터하고의 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 우리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아까같이 돈만 그냥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나 제도 속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 문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디지털 세대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90년대생이에요. 90년대생 저같이 50년대 초에 40년도 우리 애보다도 나이가 적은 애들이 직장에 들어오는데 그 디지털 세대하고 나하고 어떻게 일을 할 거냐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하고 DNA가 달라요. 일하는 환경에 대한 것도 다르고 걔네들은 조용한 데서 고시방에 같은 데 가서 처박혀 공부하는 거는 공부 못해요. 스타벅스 같은 데 오픈되고 왁자지껄한 데 가서 해야 돼요. 이 DNA가 달라요.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거냐. 아까 인터넷 시다 이런 거를 디지털 지수가 6살짜리가 45살보다 더 높다는 거야. 6살. 요새는 애기 엄마들 요새 3살만 돼도 비디오로 지가 귀찮으니까 그러지. 비디오로 이거 땅에서 뭐 영화 틀어주고 만화 틀어주고 이거 이끌고 가는 유모차 앞에다 비디오 딱 하면 3달짜리도 그거 딱딱 보고 있어. 3달짜리도 비디오 보고 잘하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요새 제 친구들은 어떤 놈들은 지금 귀찮아서 이제 뭐지 이게 뭐 헷갈려서 스마트폰 안 쓴대. 넌 빨리 가겠구나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안 써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다가 인터뷰도 해서 썼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골병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방으로 강제로 다 이사하는데 아까 얘기했지 이사 갈 수 없는 환경인데 이사 가라는 전제하에로 다 뿌려놓고 주말마다 올라와야 되고 지금 나주에 가면 18개 그 이 공사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금요일날 되면 장관이에요. 버스 쫙 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 가는 거야. 그거 갈 수밖에 없어. 패밀리가 거기 있고 와이프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뭘 어떻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CO2 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CO2 때문에 이상기후가 생기고 그 이상기후가 농어촌이나 이런 데 피해를 주고 이런 거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 식생이라고 아시죠? 식물의 그게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사과가 대구가 이제 안 나. 점점점 북쪽에다 갖다 심어야 돼. 물고기 다 바뀌잖아요. 어류가 다 바뀌니까 그물을 다 바꿔야 돼.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바뀌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도 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CO2를 줄여야 된다. 아까 높은 사람들 방 줄여라 제가 계속 떠드는 이유가 쓰면서 크게 쓰면 괜찮아. 자기가 30평 가지고 있으면서 30평을 계속 돌리면 괜찮아. 아까 토지 생산 요소로 따지면 그것도 돈인데 그걸 돈인데 그걸 제대로 쓰면 좋은데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가 계속 나오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서 CO2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방에서. 그러니까 방을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CO2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거야. 히팅 쿨링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다가 이상기후 아까 뭐 우리나라가 그 CO2에 대한 이 제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뭐 재계에서 막 그런다는데 사실은 행동으로 옮길 게 많아요. 몇 층을 없앨 수 있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있는 지자체도 그런데 다녀보면 전부 다 뭐라면 좁고 낡다. 그럼 더 져야 된다. 뭐 더 증축해야 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그래요. 제 눈에는 질 필요 없어요. 사는 걸 바꾸면 돼. 가정으로 따지면 넓은 집을 가지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일본 애들 같이 살면 돼. 일본 사람들 마냥 아기자기하게 살면 사무실도 그렇게 아까 제가 시흥시 얘기해드렸잖아. 국단위로 해서 이 벽돌 다 까버리니까 왜 벽돌로 나가야지 왜 화장실이 있어. 우리 집에는 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옛날 생각이잖아. 화장실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화장실 깨끗하게 다 터버리면 사무실이 될 텐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렇고 CO2 측면에서 보면 공간을 작게 써야 된다. 작게 개방적으로 써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그나마
조금 제가 요새 좀 많이 변화가 느껴진다,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도 이런 교육 과정이 생기는 것만 봐도 제가 떠들고 다니는 게 조금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알게 모르게 이런 과정도 뭐 신청자가 적어서 걱정이라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윗분들도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양반 요새 바꿔갖고 뭐 이런 신경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돼서 첫 회의에서 이게 했다는 얘기에 자기 직원들하고 이게 공직자 시간이 자산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면 보고는 앞으로 기존의 3분의 1을 줄인다. 한 장으로 보고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리더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점점 좀 많아져서 이게 조금 희망이 보인다. 변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언론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인식은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미지는 그냥 이거 어떤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다른 나라의 CEO들 방을 한번 그림으로 뽑아봅니다. 이거 전부 다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잖아요, 이거 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거 주커버그 이거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의 CEO가 저러고 사는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삼성전자 CEO 방 한층 닿을 텐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영국에 있는 회사들, 제가 있던 영국의 BT 이런 회사들이 사무실 모양이에요, 이게. 일본의 소프트뱅크, 영국의 건축회사, 이게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스마트 워크센터예요. 자리 한 1000개 정도가 이렇게 쫙 있어갖고 그 1000개 정도라는 얘기는 5000명 이상의 직원은 책상이 없어. 그냥 여기 와서 볼일 잠깐 보고 볼일 보러 가고 자기 마이 데스크가 없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내가 있는 데가 내 사무실이지 내가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스타벅스가 내 사무실이고 집에 앉아있으면 집이 내 사무실이고 어디 다른 회사 어디 한구탱이 있으면 거기가 내 사무실이지 내 사무실 내 책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무실 아까 높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사람도 한 빈 게 한 반 정도 있어도 그냥 사무실로 하나씩 딱딱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다 CO2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서양애들한테 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뭐 뛰두르고 아무리 해봐야 월급 올려줄 돈이 없어.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월급 올려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다 새는 거를 잡아내고 그래야지 뭐 올려줄 게 있죠. 올려줄 돈이 없어요. 크게 보면 되잖아. GDP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놀아줘. GDP가 27,000불에서 안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해. 뭐 그러니까 맨날 투쟁만 하는 거지.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새는 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쫙 재갖고 새는 것부터 줄여야 되잖아. 새는 거 캐시도 세고 뭐 집도 좀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살림도 줄이고 사는 것도 줄이고 다 줄여야지 사는데 우리는 하나도 줄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페이스북이라는 사람, 페이스북에 이거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84년생이에요. 우리 작은 딸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그게 전부 다 회사의 가치를 전부 다 주가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저 회사의 주가 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저 회사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 우리 산호세 지역에 멜로파크라는 지역에 본사를 새로 옮겼어요. 그 본사가 축구장 7개만 해. 2,800명이 들어가는데 축구장 7개만 한데 그 축구장 7개만 공간을 홀 하나에 심지어는 CEO가 같이 회의하는 회의실도 이렇게 유리문도 무리로 가려진 것도 없어요.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데 그냥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그 비디오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히어링 연습도 좀 할 겸
비디오 한번 틀어볼게요. 몇 분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오피스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기 책상을 소개를 해요. 자기가 직원들하고 똑같이 한구탱이에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물론 문화적으로 아주 다르지만 This is our first live video that we're taking at Facebook headquarters. I wanted to try this out before our town hall Q&A tomorrow at 11:30 a.m. Pacific time, where we're going to have people flying in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asking questions about whatever people are interested in the community. So that'll be a fun chance for me to hear from people in our community and be able to talk to them and answer questions directly. So here what we have is, this is our headquarters. This is Facebook's office. We just moved in here about a couple of months ago at this point. And the thing that's notable about it is it's just this massive open floor plan. So here we can pan around and you can check it out. But basically, just for as long as you can see, people we work out in the open at desks, and the whole idea here is that by having an open floor plan where people work close to each other, it facilitates people sharing and communicating about what they're doing, which enables better collaboration, which we think is key to building the best services for our community. So we've worked like this for a long time, and it's been a pretty core way for how we do what we do here at Facebook. So here, I'm gonna take you on a quick tour. So this is actually my desk right here. It's, everyone has a desk, even the people who are running the company. It's, there's no kind of special offices or anything like that. Here's mine. I just have a bunch of books here. This is the book that I was just reading for my Year of Books challenge. I have all kinds of other stuff. Here's something that actually someone on our laser communications team wrote. This is his textbook. Here's just a bunch of interesting stuff. I mean, the folks who designed our updated logo, printed one out of wood. We have a model of a satellite that we're working on, and here's a model of the airplane that is going to be able to beam down internet access that we're working on. So all kinds of cool stuff here. Here, let's look over here. So this is the conference room that I actually spend a lot of my time in when I have meetings at Facebook. So here, let's come on in. At Facebook, no one has offices, right? So I don't work in the office. This isn't where I spend most of my time when I'm at my computer. But I do have a conference room for all the meetings that I do when people come in from outside and I get a chance to talk to them, or for internally when I'm reviewing products or talking to people about what we should be building here. And one of the things that you'll probably notice is that it's all glass. And the reason for this, again, is just that we want to create this very open and transparent culture in our company where everyone can see what everyone else is working on. 다르죠? CEO도 뭐 다른 직원하고 자기도 그걸로 어려서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문화하고 뭐 아주 다르죠. 자기 얘기하는 게 오픈 앤 트랜스퍼런트. 미팅룸도 가져진 게 아니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아까 콜라보레이션,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씨름을 해도 이봉거리 같은 스타일의 씨름을 하지 말고 이만기 같은 스타일의 씨름을 했는데 뭐 다르죠? 이봉거리는 지 혼자 힘으로 드는 거 아니야? 기중기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 허리 부러지면 끝이죠. 그렇죠? 희망기는 뭐야? 상대방의 힘을 내 힘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지. 지 혼자 힘이 센 것보다 상대방의 힘을 내 힘으로 땡겨 쓸 수 있는 그걸 해라. 그러니까 진짜 사람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릴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주커버가 왜 우리도 공간을 좀 아까 내가 오픈하라고 그러냐면 옆집 살림을 좀 알으려는 거야. 옆집 다른 사람은 뭘 요새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짝을 바꿔주잖아요. 같은 짝으로 1년 내내 살지 말아요. 다른 놈을 서로 교류하면서 알아라. 이게 그래야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열려 있지 않아요. 지 얘기만 계속 TV 토론 보세요. TV 토론은 열나 죽었어. 그 좀 많이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지 얘기밖에 안 해. 상대방이 어떤지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죠. 우리 토론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하고 교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탠포드에 있는 이게 어떤 연구소인데 이게 제리 야오 설립자가 만들어준 건데 여기 내가 왜 이걸 했냐면요. 이 노란 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큰 거가 일종의 이제 부서라고 치면 부서마다 사이에 이런 조그만 노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 이게.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간중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회사는, 이 학교는. 이게 에너지하고 환경을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틈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고 섞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야지 거기서 콜라보레이션이 된다.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근데 막 과마다 칸이 저거 토끼굴 마냥 들어가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식을 가도 지들끼리만 가고 뭐 이런 거죠. 딴 동네하고 놀지도 모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꽤 많은 편이니까 우선은 나보다 한 10살 정도는 적을 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잘 안 만나지.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나요. 뭐 후배 교수 중에서 도자기 만드는 친구, 이 건축 디자인하는 친구, 뭐 IT는 뭐 나도 IT 했으니까 IT쟁이들보다는 다른 분야, 의사. 그러니까 사람이 교류하면서도 자기 똑같은 사람끼리만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지 자기 일도 그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제가 어쩌면 뭐 공간이니 뭐 제가 건축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런 공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아까 스탠포드 내가 일부러 샌프란시스코 출장 가면 스탠포드도 한번 가서 저런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아 얘네들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구나. 제가 행자부도 내가 김성현 실장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부에서 챙겨줘야 될 거 좀 챙겨야 되겠다.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만 자꾸 바뀌라고 그럴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챙겨줘야 될지를 좀 찾아야 되겠다고. 이게 스탠포드에 있는 또 이게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 스쿨에 이게 토론하고 막 이런 공간. 그러니까 토론을 어릴 때부터 내가 여기 대학교에다도 공간을 지금 여기 전북대학교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놈은 대학교가 교수실하고 강의실밖에 없어.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하던 일인데 제가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신림동 고시학원이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뭐 교수실하고 강의실밖에 없어. 학생들이 토론하고 자유롭게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학생들도 좀 쉬고 왜 교수만 쉬어? 학생도 쉬어야지. 쉬면서 토론하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토론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릴 줄 아는 사람. 지 혼자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담당이라는 게 참 나쁜 거다. 혼자 능력이 모자라면서 왜 국가의 돈과 국가의 방향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실 국가에 많은 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한데 왜 혼자서 다 그걸 끝내려고 해요? 나보다 혹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좀 빌려서 좀 더 나은 거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아까 주커버그 그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축구장 8개 많은 거거든요. 축구장 7개. 2층은 이게 공원이고 땅이 없어. 한 층이야 딱. 이거는 영국의 관공서예요. 영국은 참 대단하다고 하는 게 저게 저 나라는 90년대 중반부터 우리 행자부 같은 기관에서 뭐를 했냐면 우리 영국의 관공서의 워크스타일 in UK government by 2020 뭐냐면 2020년에 우리 영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과 워크스타일을 일하는 방식은 어때야 되겠냐 하는 거를 정의해 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 했어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상당히 많은 규정과 뭐 책과 이런 게 있어요. 사무실도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제가 지방의 공사들 이사가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는 다 버리자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내일 모레 가보시면 싹 다 바꿨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가구점 다 버리잖아. 책상, 가구, 소파 다 버리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도 이래요. 아, 우리 규정에 이렇게 못하게 돼, 못 버려. 아, 제가 그런 거야. 야, 청사 이전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는 일이냐? 청사 한 번 이전하는 건 100년에 한 번씩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이건 그냥 보통 사무실 이사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100년에 한 번 이사 가는 거에 적용하는 룰을 그냥 사무실 어디로 이사 가는 룰을 적용해서 되니 안 되니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청사 100년에 한 번 옮겨가는데 옮겨가는 게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걸 다 들고 이사 가는 돈이 새로 사는 돈의 반이 더 들어가. 얼마나 웃겨요. 우리 집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다 가고 다 사고 거기 가서 그냥 다 하고 멋대로 꾸미는 돈하고 싸들고 가는 이사 비용이 반이 더 들어간다. 근데 뭐 이게 뭐 버릴 수 없니 뭐 규정이 어떠니 이러고서 그걸 하고 안 되는 거야. 농어촌 공사는 이제 내일 모레 가보시면 싹 다 꾸몄어요. 그 대신 토탈 코스트는 절대로 안 많아져. 사는 방식을 이렇게 줄이면. 그 회사에 가서 보시면 나주에 있는 모든 공사가 꼭대기 층이 다 넓은 층, 멋있는 층이 다 탑이에요. 다 사장님들이 앉아있어요. 농어촌 공사도 처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 층이 사장님 혼자 살아요. 감사하고 둘이 살아. 물론 부속실이 좀 있겠지만 그 밑에 층이 이사들 5명인가 6명이 살게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나 이거 뭐냐 이거. 그래갖고 중간으로 끄집어내렸어요. 11층이 사장님 층이야. 10층. 10층이 사장님 층이고 17층은 직원들 카페테리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장 방을 원래 서울에 있던 방의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랑 반면에 보면 이거 어떤가 보실래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가 아까 행자부에서 오신 분이 뭐라 했죠?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이쪽에 창조실, 저기 뭐지 조직실 그거 뭐 떨어진 것만 아까 여기 책에 보니까 보였는데 그거 제가 KT 있을 때 만들어 드린 건데 맹행장관 있을 때 이게 지금 미안하지만 행자부의 사무실이에요. 여기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돼 있어. 제가 레코멘드하는 건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똑같은 면적이에요. 이렇게. 직급 구분 없이 이 과장도 여기다 확 넣어버리려다가 그래도 과장은 따로 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여기 다 이거 스탠딩 테이블 있고 여기 좀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으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이것도 네모난 책상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사람 머리가 네모나지 않아요. 사람 머리가 꼬불꼬불하거든. 꼬불꼬불해 편해. 여러분들 자연의 철칙이에요. 자연은 직선이 없어요. 그 꾸불꾸불해야 돼. 아까 그 페이스북 그 사무실 보세요. 그 난장판 같으잖아. 줄 서면 하기야 뭐 어떤 군 출신 장성이 저 은퇴하고 시골 가서 이거 뭐지 이거 텃밭 하면서 와이프 보고 줄자 잡으라 그러고 배추 줄 맞췄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또 어떤 회사의 레코멘데이션이에요. 제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이거를 쓰고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관공서의 특징이 높은 사람 방, 사무실, 이게 어디든지가 수시 바뀌고 사무실, 회의실, 강당 이것밖에 없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지자체 가면 저렇게밖에 없어요. 그 제 주장은 뭐냐면 왜 이렇게 쓰냐 이거를. 사무실 다 이렇게 놔두고 여기 지금 똑같은 면적인데 얼마나 이게 많은 게 생겨요.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메니티 공간, 가변형 회의실, 스마트 워크센터, 여직원 공간, 뭐 부서장 미안하지만 반으로 줄이고 회의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체력실 이거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려서 갈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 고민하면 면적도 저는 왜냐면 이 공간이 맹고삼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이 사람의 문화나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예? 보세요 여기도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영국 사람들이 아까 워크 스타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공무원은 다 똑같다. 우리는 다 똑같다. 우리는 동지다. 뭐 다 똑같지.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그죠? 그 영국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을 다 스타디한 거야. 한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짓 하나. 그래갖고 이게 구분한 거야. 하는 일의 스타일의 카테고리는 집에서 일을 하냐, 아니면 내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냐,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냐. 아니면 워크 스타일의 특성이 자기 책상이 있냐, 아니면 쉐어드 데스크가 있냐, 뭐 등등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강중량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 다 똑같은 환경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내용과 환경이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고민은 뭐야 되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겠냐를 고민하는 거지. 책상은 어떤 책상, IT는 어떤 환경, 통신은 어떤 환경, 디바이스는 무슨 디바이스를 줘야 된다는 걸 다 구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기도 내가 IT 책임자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다. 하는 사람을 다 봐서 거꾸로 IT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IT 부서다. 우리는 뭐야? IT 부서가 이 컴퓨터 바꿔주는 가오새우가 안 됐잖아. 몇 년 되면 하나 바꿔주는데 이러고 안 되고. 그게 아니야. 이 회사는 내가 주장해 사장을 제일 조그만 거 줘라. 사장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사장한테 컴퓨터 좋은 거 줘. 성능 좋은 거 필요 없어. 성능 제일 나쁜 거 있어. 사장. 대신 모바일이 있어야 돼. 차 타고 다니면서 볼 수. 그러니까 일하는 공무원의 내용에 따라서 벌써 영국은 그런 스타디를 90년부터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방식을 그냥 바꾸자고 막 할 게 아니라 밑에부터만 할 게 아니라 위에서도 위아래 같이 위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잘 파악하고 환경을 파악해서 뭐를 바꿔줘야 될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선풍기를 만들어도 선풍기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야 된다. 청소기 이렇게 하면은 제일 귀찮은 게 뭐야? 그 먼지 이거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거 하는 다이슨 청소기. 그럼 걔네들 건 100만 원씩 해. 똑같은 이 청소기인데 100만 원. 우리 거는 15만 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 창의성. 그 다음에 아까 콜라보레이션.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는 혼자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노벨상도 이제는 혼자 받는 시대가 아니다. 노벨상도 한 번 받으면 4명, 5명 받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고 집단지성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삼성이 그런 걸 바꿨다고 하는 게 뭐냐면 모자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모자익이 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잘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삼성이 만들어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걸 쓰고 그래서 농어촌공사는 제가 이제 인게이지가 되면서 이 회사를 바꾸자.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그래서 우선은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직원들하고. 뭐 위에서 답을 써갖고 막 지시하고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자. 여러분들도 해서 뭔가를 좀 바꿔보자. 우리가 어떤 지자체는 이거를 뭐 조직으로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해서 바꾸는 문화를 동아리 같이 한 데들도 있어요. 동아리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바꾸자. 그렇게 시작한 데가 시흥이에요. 시흥은 처음에는 강제적인 조직에 의해서보다는 바꾸는 문화를 만들자고 해서 여자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바꿔서 여기도 좀 바꾸고 저기도 좀 바꾸고 그거를 이제는 조금 더 체제화 시켰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늘리고 이런 거는 줄이자 이렇게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거 뭐 정보 개방, 뭐 집단지성, 융합, 뭐 삶의 질 이런 거 좀 늘리자, 줄이자, 예산 낭비하는 거, 자원 낭비하는 거, 교통, 출장 같은 것도 줄이자, 대신 화상회의 같은 거를 쓰자 뭐 이렇게
뭘 줄이고 뭘 늘려야 될지 우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복무제도도 바꾸고 아까 워크 스타일을 디파인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다 똑같은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내용에 따라서 복무제도를 다시 규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창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정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저 제가 방향만 정해지면 제도에서는 아까 워크스타일 다양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고 유연 근무자를 17년까지 한 50% 정도로 늘린다 이렇게 했고 사실은 유연 근무라는 게 저는 해석이 좀 다른데 뭐냐면 유연 근무라는 건 결국은 자율성을 늘리는 거야. 자율이라는 건 제가 참 외국 회사 다니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참 우리 공무원들 참 불쌍하다.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율성이 없어. 또 한편으로는 인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믿는 관계가 아니야. 믿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출퇴근을 카드로 체크하는 그게 고삐리들도 아니고 출퇴근을 체크해. 또 어떤 데는 가니까 유연 근무를 해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체크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갖고 어떤 공사에서는 이거를 지문인식으로 체크하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난 미쳤냐 내가 그래서 야 한편으로는 자율을 하자. 사실은 유연 근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율성을 높이는 거야. 여러분들 알아서 해라는 거야. 그게 또 더 나가면 저는 사실은 자존감이야. 우리가 한 대체로서 내가 누구한테 체크당하거나 누구한테 뭔가를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능력이 늘어나는 거지. 저는 다른 말로 다 보면 우리 공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침에 출퇴근 이거를 카드로 이게 무슨 지금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염재호 총장이 고려대학교 총장이 되면서 첫 번째 어나운서 한 말이 뭐냐면 출결 안 부른다. 믿는다는 거야 내 학생들을. 그죠? 출결 너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안 들어왔으면 지 학생이 제가 저기 요 옆에 있는 대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교수님들한테 그랬는데 강의를 빠진 놈이 지가 알아서 박살나야 되는 강의를 해야 되지 강의는 뺏기는 놈이 더 점수 잘 받는 강의를 해놓고 출석 빠졌다고 야단쳐서 되겠나 이거야. 그 믿고 학생을 믿고 자존감을 키워줘야지 그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죠. 지금 사회가 타율적인 사회예요. 우리가. 유연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다. 아까 회의 얘기 잠깐 제가 했고요.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회의는 안 한다. 회의의 포맷도 문제지만 회의의 방식이나 내용이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회의를 1시간 만에 끝낸다. 아유 무슨 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회의를 어떤 때는 밤새고 해야 되지.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1시간 만에 끝난다가 아니라 진짜로 치열하게 회의를 하냐가 문제지. 야 들어가면 1시간 만에 나오면 이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서양 애들은 끝날 때까지 해야지. 주말에도 하고 뭐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진짜 최적의 안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지. 이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그냥 절차의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있던 회사에 가서 중요회의라고 사장 부사장 있는데 보니까 난 그 회사로 나중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씹어대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 왜 돈을 이렇게 쓰냐. 회사 돈을 100억 200억 알기를 우습게 쓰냐. 내가 보기엔 다르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네 담당이 아닌데 왜 네가 날 내가 담당이 아니어도 내가 더 많이 알아. 담당이 아까 담당 어디 가셨어요? 조리대 담당이 소용이 없다며. 담당이 있어도 내가 더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해줘야지. 왜 너 담당도 아닌 게 네가 건드려? 이거 아닌 거죠. 우리가 회의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회의만 제가 저 회의하고 보고를 왜 넣냐면요. 사실은 우리 조직을 보면 회의하고 보고만 제대로 해도 훨씬 낮아요. 회의하고 보고 딴 거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돼. 회의하고 보고에 대한 문화만 제대로 고쳐도. 그래서 농어촌 공사는 사장님이 저하고 파트너가 되면서 그 인식을 하셔갖고 절대로 대면 보고 안 받아요. 대면 보고 15% 미만이야. 그 양반 만날 일이 없어요.
돌아다녀 그냥 현장에 지사 뭐 다 돌아다니기만 하지. 그리고 이거 하고 문자로 하고 하지 보고 안 받아. 옛날에는 어땠냐? 보고 받으려고 시간 잡고 앞에서 대기하고 앞에 대기하는 의자도 다 없애버렸어요. 소파도 다 없애버리고. 보고 아까 패밀리 케어를 하기 위한 문화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눈치 보고 뭐 휴가도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발전이든 집안의 무슨 대소사든 사고든 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든 그게 하루 안에서도 자기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6개월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1년 안에서도 필요하면 나 1년 동안 반만 일한다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우리 애가 1학년 들어가는데 꼭 육아만 휴직 되는 게 아니라 1학년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1학년 때 애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개 평생을 좌우할지 모른다. 그러면 돈 얼마 더 받는 것보다 나 1년 동안은 반만 오전에만 일하겠다. 오후에는 우리 애를 케어하겠다. 그럼 월급을 반 줄이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돈으로 안 보내주고 돈으로 안 대주고 미국 같은데 돈으로 안 대줘요. 돈 대준 게 없어. 또 시부모나 친정엄마가 안 봐줘. 근데 사회 시스템이 그 애들을 키울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되지. 나 지금 우리 마누라 지금 한 걱정해. 지금 이거 외손주 생기면 이거 나 완전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제도와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패밀리 케어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공간도 이제 내일 모레 가서 보시겠지만 이게 옛날에는 내 책상 부서마다 관료적으로 수직적으로 소파, 부서장 방에는 당연히 뭐 회의실 뭐 원탁 이런 거 다 있고 파티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임원 공간 줄이고 개인 공간 줄이고 대신 협업 창의 소통 공간 늘리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옛날에 사장방이야. 이게 맞아. 여기 소파 있고 뭐 이렇게 데스크 있고 이렇게. 이 소파도 좋은 색깔도 많은데 다 꼭 검은색이야. 희한해 하여튼. 어디서 찾아왔는지 검은색만 찾아와. 저는 다니면서 보면 검은색 소파 잘 없더만. 그 회의실의 의자도 이렇게 움직이기도 힘든 이런 나무로 만든 이런 의자로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이렇게 막 닭장마냥 갖다 처박혀 있고. 이게 전통적인 이게 옛날 사무실. 지금 이게 바뀐 사무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KT에서 사장할 때 제 방이에요. 이 3평이에요. 제가 앉는 의자, 여기 앞에 의자 2개 있어서 내 책상에 그냥 앉아서 불러갖고 얘기할 게 있으면 하면 되지. 바깥으로 옮길 것도 없어요. 대신 직원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가서 보실 농어촌 공사는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이런 환경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부서마다의 칸막이도 없어요. 완전히 투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장방이야. 사장이 여기 보면 책상이 요만해요. 근데 보통 공사 사장 같으면 책상이 이따만 하잖아요. 그 여기 공항 자개 딱 있고 여기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은 자기 노트북 보고 이렇게 돌아 앉으면 회의하고 이렇게 간추한 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회사 사장 방이에요. 이사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사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 이사들 똑같은 거죠. 재밌는 게 이 책상이 사이즈가 이 회사에서 제일 조금이야. 상징이 있는 거. 내가 내일 모레 이 회사 지사장들 강의하러 갈 건데 니들 눈치도 없다. 사장이 이렇게 살면 니들 알아서 빨리 바꿔야지. 대신 이런 협업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제 내일 모레 가서 보면 2층이 5층, 6층 굉장히 많은 공간이 직원들이 토론하고 아까 협업하고 안을 같이 만들려면 4명, 8명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자부가 행사에 10개 시군 모아갖고 이렇게 우리 일하는 방식 혁신하는 1박 2일 워크샵을 했는데 그런 걸 토론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 회사 가서 빌려서 했어요. 왜? 우리나라 호텔 빌리기 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토론을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조직이 없어요. 한 100명 모아가지고 100명이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1박 2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진 조직이 없다고요.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아까 얘기한 17층에 카페들이 이렇게 있고 뭐 임산부들을 위한 이런 또 이렇게 좀 파인 이런 것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후생복지, 모성보호 공간, 체육 공간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IT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IT한테 강조하는 건 IT가 IT 부서가 룰을 정한 거를 나머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게 IT다. 개념을 바꿔라. 옛날에는 어땠어요? IT 하는 사람이 지네끼리 플랜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비고 해갖고 이게 우리 회사의 IT 규정이니까 니들 다 따라라 이렇게 돼요. 그건 잘못됐다. 문화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CO2는 늘어나고 이상고온, 자연재해 이런 게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경영의 방만경에 부채 증가에 뭐 공공서비스 부족에 청년 실업에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하락되고 근로시간은 길고 이런 문제 또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있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가가 지속 가능하냐 하는 퀘스천이야. 첫째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아까 계속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뷰로크라시나 하이라키나 사일로나 CO2나 이런 건 줄이고 거꾸로 재활용. 여러분들은 왜 아까 협업을 하라고 그러냐면 재활용이 쓰레기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정보, 예를 들면 경험 이런 거 재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재활용하는 게 협업이에요. 그렇죠? 한 부서에서 만드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꼽을 치는 문화잖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랍 속에서 꼽을 쳐고 저만 써. 아까 같이 별표로 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정보라든가 우리 회사의 탤런트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유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심플리시티, 단순하게 해야 되고 콜라보레이션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조직을 최적화시킨다는 거야. 우리가 일하는 걸 옵티마이제이션 시킨다. 그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도나 문화나 IT나 공간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잠깐 한번 볼게요. 경기부 지역본부라는 게 아까 나도 본사는 가서 보실 거니까 경기지역본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건데 큰 것도 아니지.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지자체들하고 비슷해. 좁고 낡았다고 그래갖고 새로 짓겠다고 올라온 거야. 38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새로 줘야 되겠다. 왜? 좁고 낡았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왜? 보자 한번 스타디 해보자. 이거 안 짓고 되는 방법은 없나? 제가 보니까 안 줘도 훌륭한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전부 다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하고 공조시설까지 다 바꾸고 책걸상 다 바꾸고 뭐 가구 다 바꾸고 싹 다 바꾸는데 건물 뼈대만 쓰는데 25억 갖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훌륭하게 돼요. 이것도 보실래요? 잠깐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게 지금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옛날에 1층이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벽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렇게. 부서 1, 부서 2 이렇게 다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 어뮤니티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호스팅 할 수 있는 공간, 스마트 워크 센터, 개인 이렇게 스마트 외부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나 보안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데 교육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회의실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1층 공간이 나오고 2층 공간도 여기 벽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부서 본부장 방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본부장이 거의 사장하고 비슷해. 본부장 방 여기 있고 소파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실 있고 여직원 하나 있어서 여기 저기 뭐야 차도 끓여다 드리고 뭐 이렇게 이거 엄청 커. 이거 직원이 몇십 명이 쓰는 공간에 이거 뭐 이거 엄청나게 혼자 쓰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본부장 방 요만큼 하고 대신 옆방에 대신 옆방에 이렇게 회의용 탁자 구멍 만들어주고
그래서 회의실이 2개, 3개. 여기 또 직원들 휴게 공간, 프린터 같은 거 놓고. 여기 또 부서별로 창고 놓고. 직원들 여기에 딱 이렇게 부장부터 직원까지 다 똑같이. 여기는 과장님도 차이 없어. 부장하고 직원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이렇게 앉고요. 그 다음에 3층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똑같이. 노조도 요하게 조그맣게. 옛날에는 노조도 같은 사이즈로 크게 있었는데 노조도 본부장이 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노조도 뭐 별로 하는 일도 없으니까 줄여도 돼. 회의실 1, 2, 3 중회의실 만들고 여기 물관리실 또 이게 직원들 휴게실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식당 그 다음에 강당도 옛날에는 다 강당 있던 걸 다 뜯어내버리고 이렇게 무빙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놔둬서 평소에는 회의를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거 쓰고 필요하면 줄 짝짝짝 맞춰갖고 강당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이런 요새 좋아하는 그 카페 토크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공간인데 얼마나 훌륭한. 나는 이게 공공기관의 레퍼런스라고 내가 여기 국회의원이나 제가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도 이게 건물 진다는 건 한번 이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 어떻게 쓸 건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얼마나 훌륭한 공간이다. 여태까지 관공서의 요만한 사이즈 건물에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 지자체들 제가 몬산시 뭐 다 가봤어요. 남양주시 보면은 뭐 엄청나게 웨이스트가 많아. 그리고 벽돌 다 이거 걷어내고 이 회사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벽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벽돌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게 지금 벽돌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이게 벽돌이거든요. 이것까지 다 사무실로 바꾼 거야 이게. 여기 다 비었잖아요. 왜냐면 벽돌로 칸막이가 생기면 대대례가 안팎으로 생기는 거야 기본적으로. 바깥에 복도도 있어야 되고 안에도 또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벽을 치지만 벽이 공간을 무지 많이 잡아먹는 거야. 여러분들 세종시에 가보면 뷰로크라시 때문에 복도가 넓어요. 그 복도로 나는 왜 그렇게 복도로 놔두는지 이해하고. 아까 영국의 회사들 봤잖아. 이게 뷰로크라시 전형이거든요. 왜냐면 높은 사람이 있는 건물일수록 편대가 커질 거 아니야. 상가편대. 그러니까 복도가 긴 거야 이게. 그러면 그 사람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해 그냥. 복도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복도는 넓고 안에 사무실은 쓸 데가 없어. 지금 다 정부 부처들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잘 봐야 돼. 지금 시흥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은 지자체니까 제가 잠깐 소개하면 여기 지금 관리자 구분 없는 수평적인 이런 거 하고 소통 협업 공간 만들고 옛날에 이렇게 돼 있던 거 똑같이 좀 다 터버리고 또 복도 같은 데 남는 공간에 이런 소통하는 장소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만들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직원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줄이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당연히 합니다. 지금 제 종이 안 쓰게 하고 또 야근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해갖고 이 회사는 재밌는 게 야근 안 하고 야근비 세이브한 게 5억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직원들이 집으로 일찍 가서 뭐 패밀리하고 보내니까 좋고 그 5억을 직원들 동아리 활동이나 직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콘도를 뭐 이렇게 확보해서 해준다든지 직원들한테 리턴하도록 그런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좀 더 패밀리한테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행자부에도 이 지방행정제도과 밑에 일하는 방식 지원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제가 그것도 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만들자 했어요. 추진단이라는 말 쓰지 말고 지원단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지자체가 뭔가 바꾸자 그럴 때 그런 경험이나 뭐 이게 필요하면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지금 8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지난번에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제가 가서 강의도 하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시군은 그래서 이제 멘토 교수님들을 한 명씩을 붙여서 저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걸 도와드리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군 내에서도 혹시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뭘 하는지 좀 보고 좀 그걸 반영해서 우리도 좀 바꾸겠다 이렇게 강의만 맨날 봐도 뭐해요? 그걸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면 거기다 얘기를 하셔도 좋고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반영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빨리 끝내? 뭐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안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질문 없으세요? 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